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대출 이자를 보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감당할 만했는데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만 몇십만 원씩 늘었습니다. 집값은 올라서 좋다고 하는데 정작 내 손에 쥐어지는 돈은 없습니다. 오히려 매달 나가는 돈만 늘어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전략이 필요한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시대에 맞는 새로운 부동산 전략을 알게 되실 겁니다. 58세 동철 씨는 5년 전 집을 샀습니다. 평생 모은 돈에 대출을 받아서 겨우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당시 금리는 낮았습니다. 대출 이자는 한 달에 70만 원 정도였습니다. 동철 씨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월급에서 이자를 내고도 생활할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올랐습니다. 동철 씨는 곧 다시 내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금리는 계속 올랐습니다. 이자 부담도 함께 늘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내게 되었습니다. 동철 씨의 월급은 그대로인데 나가는 돈만 늘었습니다. 생활비를 줄여야 했습니다. 외식을 끊었고 여행도 포기했습니다. 그래도 빠듯했습니다. 동철 씨는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이렇게 버티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집을 팔아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버티라고 했습니다. 집값이 오르고 있으니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팔면 바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철 씨는 불안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나가는 이자가 1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집값이 1,200만 원 이상 올라야 본전입니다. 과연 그렇게 오를까요? 더 큰 문제는 동철 씨의 나이였습니다. 58세면 은퇴가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월급이 나오니까 이자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하면 어떻게 할까요? 연금만으로 이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동철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55세의 경희 씨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경희 씨는 10년 전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경희 씨 아파트도 거의 2배가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경희 씨를 부러워합니다. 집 한 채로 몇 억을 벌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경희 씨는 조금도 부자가 된 기분이 아닙니다. 집값이 올라도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내지 않던 세금을 이제는 1년에 몇백만 원씩 냅니다. 경희 씨는 남편과 함께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은퇴가 가까워졌습니다. 소득은 줄어들 텐데 세금은 계속 나갑니다. 게다가 관리비도 매년 오릅니다. 집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경희 씨는 요즘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길까 고민합니다. 지금 집을 팔면 차액이 몇억 원 생깁니다. 그 돈으로 작은 집을 사고 나머지는 노후 자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도 줄고 생활도 편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경희 씨는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립니다. 집값이 계속 오를 텐데 왜 파느냐고 합니다. 지금 팔면 나중에 후회할 거라고 합니다. 경희 씨도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팔아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60세 병수 씨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병수 씨는 작년에 짐을 팔았습니다. 15년을 살던 아파트였습니다. 추억이 많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수 씨는 과감하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훨씬 작고 저렴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병수 씨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집을 왜 팔고 작은 집으로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병수 씨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나이와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병수 씨는 이미 은퇴했습니다. 소득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연금과 저축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 살면서 세금과 관리비가 내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게다가 자녀들도 독립했습니다. 부부 둘이서 큰 집이 필요 없었습니다.
병수 씨는 집을 팔고 받은 차액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안전한 예금에 넣었고 일부는 배당주에 투자했습니다. 매달 이자와 배당금이 들어옵니다. 연금에 더해지니 생활이 훨씬 여유로워졌습니다. 무엇보다 병수 씨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집값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오르던 떨어지던 상관없습니다. 세금 걱정도 없습니다. 작은 집이라 재산세도 적게 나옵니다. 병수 씨는 이 결정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집을 언제까지 보유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예전에는 답이 간단했습니다. 가능한 한 오래 보유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집값은 계속 올랐고 보유기간이 길수록 수익이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첫째, 금리가 높습니다. 대출 이자 부담이 큽니다. 집값이 오른다고 해도 이자를 감안하면 실제 수익은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세금 부담이 커졌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올랐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세금도 함께 오릅니다.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셋째, 고령화 시대입니다. 50대, 60대는 은퇴가 가깝거나 이미 은퇴했습니다.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큰 집을 유지하는 것은 부담입니다. 생활비도 필요한데 집에만 자산이 묶여 있으면 곤란합니다. 넷째, 자녀 세대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부모 집을 물려받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자녀들은 자기 삶이 있습니다. 부모 집이 있는 동네에 살지 않습니다. 물려받아도 팔아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보유하는 전략은 위험합니다.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보유 기간을 전략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나이와 상황에 맞춰 결정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50대 중반을 기준점으로 봅니다. 50대 중반이면 은퇴가 10년 안팎입니다. 이때부터는 집을 자산 증식 수단이 아니라 생활 공간으로 봐야 합니다. 투자 목적이 아니라 거주 목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재무 상태를 점검합니다.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매달 이자는 얼마나 나가는지 확인합니다. 은퇴 후 예상 소득과 비교해 봅니다.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 따져봅니다. 만약 은퇴 후 이자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지금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대출을 줄이거나 아예 집을 바꿔야 합니다. 계속 버티다가 은퇴 후 급매로 팔게 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동철 씨는 이런 조언을 듣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집을 팔고 대출 없는 작은 집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집값 차액으로 대출을 모두 갚고 남는 돈은 저축합니다. 더 이상 이자 부담이 없으니 마음이 편합니다. 동철 씨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집값이 더 오를 수도 있지만 그것은 투기입니다. 나는 투기꾼이 아니라 생활인입니다. 안정적인 노후가 더 중요합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동철 씨의 논리를 듣고 나니 수긍했습니다. 경희 씨는 조금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당장 집을 팔지는 않았지만 명확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편이 은퇴하는 3년 뒤에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최대한 대출을 갚기로 했습니다. 경희 씨 부부는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대출 상환에 집중했습니다. 3년 뒤 남편이 은퇴할 때쯤이면 대출을 거의 다 갚을 수 있습니다. 그때 집을 팔면 온전히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희 씨는 이미 이사 갈 곳도 알아봤습니다. 지방 중소도시의 작은 아파트입니다. 바다가 보이고 조용합니다. 가격은 지금 집의 반입니다. 거기서 여생을 보낼 계획입니다. 경희 씨는 이제 미래가 그려집니다. 병수 씨는 자신의 경험을 주변에 알리고 있습니다. 같은 나이대 친구들에게 조언합니다. 집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합니다. 집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는 적절한 타이밍에 집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득합니다. 병수 씨의 친구 중 한 명이 최근 비슷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친구도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병수 씨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병수 씨의 조언이 없었다면 계속 버티다가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보유기간 전략을 세울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째,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큰 집을 관리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미리 작은 집으로 옮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둘째, 생활 패턴입니다. 은퇴 후에는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뀝니다. 출퇴금이 없어지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교통보다는 생활 편의가 중요해집니다. 병원과 공원이 가까운 곳이 좋습니다. 셋째,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자녀들이 어디 사는지,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먼 곳에 살면 굳이 지금 동네를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넷째, 지역 전망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를 봐야 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이면 집값 하락을 각오해야 합니다. 미리 정리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60세 전후를 최종 결정 시점으로 봅니다. 이 나이가 되면 앞으로 살 집을 확정해야 합니다. 계속 옮겨 다니는 것은 힘듭니다. 여기서 여생을 보낼 거라고 생각되는 집을 선택해야 합니다.